일단 동사의 형태가 나오면 이거냐 저거냐를 떠나서 일단 누구를 먼저 구한다? 그거는 어법 문제를 풀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해석도 마찬가지죠. 누구냐 저거냐에 따라서 일단 분사의 형태 네 가지는 기억하고 있나요? 분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외웠죠? 명사에 대한 앞 또는 뒤가 형용사 자리죠. 그 자리에 동사가 오면 당연히 분사를 쓰죠. 그랬을 때 전치 수식이냐 후치 수식이냐 어디 방향에서 수식을 하든지 간에 의미상의 주어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접속사가 품어내는 문장 후에 주절이 왔을 때 그건 뒤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뒤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던 앞에 있던 주절은 하나니까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주어가 같으면 생략하고 얘가 두 번째로 ing로 바뀌죠. 그랬을 때 의미상의 주어는 여기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찾는다? 주절. 그게 얘의 앞문장이든 걔의 뒷문장이든에 상관없이 그죠? 상관없이 주절의 주어.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죠. 주절 주어가 얘와 얘의 의미상의 주어죠.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야 능수동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주어를 알아야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를 하는 걸 내가 하냐 당하냐를 내가 알 테니까. 세 번째는 with의 목적어 목적보. 네 번째는 주어 동사의 목적어 목적보. 그랬을 때 이 목적어 자체가 의미상의 주어죠. 이렇게 네 가지였죠. 정리했죠, 저번 시간? 넘어가 보시면 얘는 몇 번째의 형태이며 1, 2, 3, 4번 중에 몇 번째 형태이며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냐? 누구예요? 일단은 콤마가 찍혀있는 접속사가 생략된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겠죠. 여러분들이 좀 세련되게 해석하고 싶으면 여기에 빠져있는 접속사를 생각해 보시고 주어를 살리고 동사를 살리는 해석을 하시면 되고 난 그게 좀 어렵다. 그냥 명사를 수식하는 주절의 주어를 수식하는 분사의 형태로 해석하겠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로봇은 로봇인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쓴이죠. 쓰여진이 아니고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쓴 로봇이 결국에는 알게 되더라 이것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접속사는 애프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한번 보세요. 이것도 같이 합시다. after 다음에 the 로봇이 주어였고 동사를 접속사를 쓰면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말하는 게 준동사도 동사도 아니다. 동사니까 준동사도 시제와 태가 존재한다. 그랬을 때 이 시제는 자, 이 밑에 거하고 똑같아요. ing냐 having pp냐. 요게 시제입니다. 시제. 준동사의 시제. 준동사의 시제는 누구를 기준으로? 정동사라고 표현하죠. 정동사의 시제를 기준으로 정동사의 시제를 기준으로 이 시제를 기준으로 이 시제와 같냐? 같으면 단순분사 ing만 붙이면 이 시제랑 같아요. 즉 spending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spends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얘 자체로는 시제를 나타내지 않고 얘랑 시제가 같다. 반대로 2번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시제보다 더 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나중에 해석해보면 애프터가 나오거든. 주어는 누구? day죠. after day. 자, 여기가 과거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죠. 그래서 had said로 나오죠. 그래서 기억합시다. 준동사의 시제는 정동사를 기준으로 같냐 다르냐 밖에 없다. 알겠죠? 같았을 때 우리가 단순이라는 표현을 써요. 단순분사, 완료분사. 완료분사는 얘보다 더 뒤. 만약에 여기가 having spent를 썼으면 현재 시제니까
과거로만 쓰면 되죠. 그래서 무조건 기준은 정동사의 시제가 기준이다. 그거보다 더 과거냐 같은 시제냐 요 두 개밖에 없다. 태는 둘 다 능동태니까 이제 그만 쓸게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쓴 후에 야 finally 비로소 마침내 그 로봇은 알게 되었죠. 이러한 하고 나서 명사가 요만큼이나 긴 겁니다. 이렇게 명사 목적어가. 그래서 recognize A as B로 해석한 거죠. A를 B로 인식하게 되었다. 인식한다. 그럼 A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and 다섯. 얘네들을 테이블, 하나의 표로 인식하더라. 이해 갔죠? 그러니까 로봇은 숫자는 빠를지 모르겠지만 이런 도형을 파악하는 데는 인간보다 느리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collection of circle, 원이 많이 모인 거. oval은 타원형을 말하고 spiral은 나선형을 말하고 4번은 straight line 또는 curved line, 꼬불꼬불한 선 이렇게 된 거죠. 이해 가요? 이거를 하나의 테이블로서 인식을 하더라. 근데 그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됐죠? 로봇의 단점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2번은 말하고 난 후에 좋아하게 되더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를 말한 그들은 이거예요. 말한 그들은 또는 말 안 하고 난 후에 이렇게 해석하던가. 이게 좀 더 세련됐죠. 근데 복잡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하려고 분사 구문이라는 게 생긴 거니까. 그죠? Having said, 말하고 난 후에 positive things about someone, 누군가에 대해서 긍정적 면을 말하고 나면 그들은 그 이후에 like the person,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건 강조죠. 스스로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좋아하게 된 걸 그럼 어떻게 알았는데 밑에 보니까 나오지 않느냐. 이제 요구를 한 거냐 요구를 받은 거냐죠. 요청을 받았느냐. 주어를 잡아야죠. 주어를 잡으려고 봤더니 콤마가 있으니 주어가 있었는데 생략한 거네. 그래서 그 주어가 그들이 돼요. 그들이 had read, 읽어보세요 라고 읽은 것을 자기가 뭐 써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읽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를 받았습니까? 요구를 받았으니까 그들이 the discretion, 그죠? 그들이 읽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요구를 받은 그들은 기억을 한 거죠. 그 자기가 읽은 묘사가 being more positive,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 좋아하게 된 것을 어떻게 결정했느냐? 한번 읽어보라고 한 거죠. 읽어본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자기가 실제 then it was, 그 묘사, 디스크리션이 실제 긍정적인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애들아. 즉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알잖아요. 내가 평소에 아끼던 친하던 친구가 무슨 학교에서 잘못을 하면 어쩌다 그랬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가는데 내가 맨날 싫어하는 애가 하면 뭐라고 해요? 거봐 내 일을 줄. 그런 경우 없나요? 미운 애가 미운 짓을 하면 미워지는 거죠. 미운 애가 좋은 일을 해도 어쩌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좋은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은 더 좋아하게 되고 당연히 묘사된 것에 실제 묘사된 것이 진짜로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기억하더라. 뭐한 후에 그들이 읽은 것을 회상할 때, 즉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된 거를 자기가 읽었을 때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더라. 실제보다. 이해 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 사람이 이 실험자들이죠. 저 실험을 대상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요청을 받았겠어요? 요구를 했겠어요?
요구를 받았겠죠. 실험하는 실험자들에 의해서 실험의 대상인 사람들이 요구를 받고 나면 당연히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기억하다는 리콜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콜을 하라고 요구를 받았으니까 리멤버를 한 거잖아요. 리멤버가 리콜이니까. 그러니까 요구를 받은 후에 그들은 기억하게 되죠. 한번 기억해 보세요라는 말을 요구를 받은 그들이 기억해냈죠. 그 묘사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실제로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이해 갔죠? 그러니까 위의 것은 결과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얘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윗 문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우리는. 이해됐나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제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각을 한국어 감각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단어를 좀 외우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정말 힘든 일, 오늘 it was going to be a long day. 야, 이거는 진짜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냐? 이 뜻이에요. 산을 올라가는데, 야, it's going to be a long day. 오늘 정말 저 하루가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어렵다는 소리인데, 그게 아마 산이었나 봐요. 그래서 빈스는 그러니까 힘들 거였어요. 그 일 자체가 너무 힘들지만, 빈스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매우 경험을 많이 한 트래블러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나는 경험이 많아. 이거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난 경험이 많아. 그러면 경험이 많다는 것을 그 자신이, 그 여행자잖아요. 여행가가 경험을 하는 거니까 ing가 맞단 말이야. 한국어로는.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노련한, 경험 많은이라는 건 표현을 어떻게 써요? experienced를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능수동이 좀 다르니까 감으로 하시긴 조금 어렵고 단어를 많이 외워줄 수밖에 없어요. 이보단에 가셔서 분사에 나오는 개념 말고 단어를 좀 외우세요. 정리되어 있는 거. 자꾸 봐야 돼요. 경험 많은, 숙련된, skilled 된 여행가.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주장했죠. 뭐라고 주장했어요? 이것도 시제가 들어가 있죠. have suffered 해본 적이 없다라고. 클레임, 주장을 하던 그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전이죠. 그죠? 젯래그를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차라는 걸 적응해 본 적이 없대요. 아마 이 사람이 젯을 안 탄 것 같아요. 한 20시간 날아가면 젯래그가 안 생길 수가 없죠. 여러분 젯래그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왜 생기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 수능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젯래그를 이용해서 다른 레그를 설명했어요. 레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젯래그를 시차라고 외우고 레그가 뭘 뜻하는지를 안 외우면 이게 나중에 응용돼서 나오면 못 풉니다. 레그가 뜻이 뭐예요? 다리 하지 말고. 내 다리가 날아갈 수가 있어. 젯래그가 뭐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이건 알아두세요. 한국에서 미국을 건너갑니다. 15시간 비행기를 타요. 자, 아침 9시에 비행기를 탔어요. 15시간이 거쳤으니까 한국 시간으로 치면 몇 시죠? 새벽 한 2시쯤 되죠? 여기가 도착하면. 자, 근데 미국에 딱 도착해서 내려봤더니 몇 시예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여기는. 그죠? 여기하고 12시간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15시간인가 차이가 나니까. 아침 9시였을 때 이때 여기 시간이 15시간 뒤로 가니까. 계산 좀 해보세요. 응? 16시간? 그럼 계산 좀 해봐. 9시간 뒤로 가고. 여기가 우리나라가 먼저 해가 뜨니까 여기는 나중에 뜨니까. 그 전으로 가면 12시였죠? 12시에서 3시간 빼면 밤 15시간이라고 치고 9에서 6시간 오후 6시네요. 한국 아침 9시일 때 여기 오후 6시였어요. 그럼 도착하니까 몇 시예요? 아침 9시죠.
내가 이때 출발했어요. 비행기에 딱 내려보니까 아침 9시야. 자, 그럼 아침에 딱 여기 도착해서 상쾌합니까? 이야, 아침 9시다. 내 몸은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이게 드래그예요. 렉이에요, 렉. 이 새벽이라는 나의 이때 출발해서 이때 도착한. 이때 출발해서 이때 도착한. 그럼 내가 도착했을 때 아침 9시였으니까 내가 이 시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시계를 렉을 시킨다예요. 다 끌고 쭉 끌고 와서 여기서도 역시 나는 새벽 2시였던 거예요. 그 미국의 시간은 아침 9시여도. 이게 레그의 개념이에요. 시차. 자, 그러면 이거를 시험 문제로 뭐 어떻게 내버렸냐면 여러분들 점심 먹고 나면 졸리죠. 그리고 밤에도 자죠. 인간은 한 번 자게 돼 있어요? 두 번 자게 돼 있어요? 유전학상. 두 번 자게 돼 있대요. 인간은 원래 2번 잠을 잔대요. 하루에. 자, 근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00년. 산업혁명. 산업혁명 100년 동안 우리는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하루에 한 번 자게 만들어 놨어요. 한 번 자게. 이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있으면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사람의 공장을 넣은 거야. 근데 공장을 이 교대로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인간을 한 번 자게 만들었어요. 그게 산업사회의 틀이 유전자를 무시한 채 현대사회의 틀대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0년 동안에 한 번 자기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에 따라가요? 아니면 우리 두 번 자는 이 유전자를 그대로 드래그 하면서 가져가요? 우리는 지금 진화가 이루어져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100년이 지난 지금도 두 번 자는 두뇌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미국이 도착했을 때 아침 9시였지만 나는 새벽 2시에 신체 리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현대사회가 한 번 잠을 자도록 구성해 놨지만 나의 몸은 두 번 자도록 시계가 맞춰져 있다고. 이해가요? 이거를 무슨 시험 문제로 낸 거야? Evolutionary lag라는 표현을 쓴 거야.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 레그가 정답이었어요. 재밌죠? 재밌지 않으세요? 시차라는 개념이 끌고 온 겁니다. 내가 원래 태어난 시간대로 끌고 가는 거다. 내가 원래 태어난 두 번 자는 시간대로 끌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졸려서 자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죠.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을 현대사회가 틀을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번 자는데 적응하려면 앞으로도 한 몇백만 년이 좀 지나야 우리 세대 후손부터는 하루 한 번 자는데 적응이 돼 있을 거예요. 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전 진짜 깊게 생각한 거죠.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밌어 하는 것을 대학에 가셔서 하세요. 미친 듯이 파시고 남들이 미친놈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면 이런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글들은 세상에 실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올라간 상태에서 글을 쓰면, 지금 쓰면은 낙서지만 그런 위치가 된 상태에서 글을 쓰면 세상 사람들이 읽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시험에도 출제되고. 이거 시험에 진짜 네 글이 나오면 정말 느글느글 하지 않겠습니까? 네 글이 나와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서? 언젠가 세상 사람이 너의 글을 읽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실패했어요. 나도 글을 쓰고 싶었는데, 내가 되게 글 같은 거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가 글을 인터넷에 안 올려주더라고요. 시험 출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그거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칠게요. 내 제자가 쓴 글인데 말이지 하면서 인생은 덧없어 얘들아. 걔가 그랬거든. 재밌는 상상이죠. 내가 갖고 있는 세계를 여러분은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아직 시간과 미래가 있잖아요. 재능도 있고. 그런 재능 없으세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아직. 그러니까 대학을 가봐야 된다고.
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학생들 앞에서 칠판에서 강의를 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 앞에 가서 막 말을 많이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대학원, 학생회장 하면서 내가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단 한 번도. 야, 네가?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학을 가보세요. 네가 알지 못한 재능이란 게 있을 거야, 분명.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끝이죠. 이것은 어렵다. 근데 이 시라는 것이 앞에 없으면 뒤에서 찾아야죠. 이게 주어였던 거죠. 근데 그 주어 자체가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다. 뭐가 어려운 것이냐? 이것이 어렵다. 결정하는 것이. 그럼 결정하는 것이 뭐를 결정하는데? Shape of fire. 불이라는 것은 형태를 결정하는 게 매우 어렵다. 뭐 그러나가 빠졌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한국어로 딱 잡아올 줄 알아야죠. 여기다가 그러나 there is simplified. 좀 간소하게 그린 그림은 있다. 디자인이 있어요. 그 디자인은 여기다가 뭐 is를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바로 수식한다고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 fire 디자인은 뭔데? 이거가 된 거냐? 이거 하는 거냐? 봤더니 뒤에 목적어가 전혀 없죠. 채택을 하는 거냐? 채택되느냐? For use, 사용을 위해 채택된 디자인이죠.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없을 때는 내가 이런 단어를 외운 적이 없고 해석을 했는데 한국어하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문법의 개념을 조금 도움을 받으세요. 뒤에 목적어가 일단 없으니까 ing를 쓰기는 어렵죠. 이거를 채택하다니까. 그래서 adopt는 여러분들 채택이잖아요. 그죠? adapt는 적응이고 적응, 채택 이렇게 되죠. 채택이니까 입양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입양. 그러니까 모양을 봐도 이거 되게 A하고 O 차이 딱 보면 누가 더 입모양 같아요? O. 그래서 입양이에요. 미안. 재미없네요. 저학년 애들은 이런 거 개그 해주면 되게 좋아하던데. 호호호. 애들아 이게 왜 입양인 줄 알아? 오 입모양이야. 나이 먹었다고 이제 괄세하는 거죠. 이제 안 웃어. 좀 더 그것밖에 못해? 최선입니까? 자, adopted 된 겁니다. 채택, 입양 두 개 다 같은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뭐를 위해? 사용. 어디에? 포스터에 사용하기 위해 채택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를 닮았어요? 바로 얘를 닮았죠. 할 때 뭐뭐를 닮다. 그죠? 이게 타동사로 씁니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닮다. 전치사 쓰지 마시고. 자, 당신이 만약에 손을 2인치 움직입니다. 이렇게. 요 정도? 뭐를 강조하기 위해? 어떤 포인트. 내가 이걸 이렇게 막, 얘들아, 이걸 봐. 이렇게 하는데, 뭐를 했을 때? 바로 주어가 you죠. 네가 말을 하는 거죠. 네가 말을 들은 게 아니고. speaking to one person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당신은 이거를 as much as는 뭐뭐씩이나예요. 그냥 강조예요. 그래서 이제 as little as는 겨우 이렇게 해서 가죠. 2fit씩이나 움직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어디언스 앞에서는 2m를 움직여야 돼요. 2fit니까 이 미터가 아니라 얘는 30cm니까 60cm 정도를 요 정도? 인치는 한 2cm 되죠. 1.5m. 요거를 이렇게 10배 이상 움직여야 됩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거고요. 6번 보시면 when 다음에 주어가 빠져 있죠. 그러면 빨리 뒤에 있는 주어를 봐야죠. 그러면 glass네요. 유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 된 유리. 자, 설치를 하는 유리냐 설치가 된 유리냐 이거죠. 그럼 당연히 목적어도 없고 설치가 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해석의 감이 한국어와 영어가 맞지 않은데 내가 저 단어를 정확히 모르면 문법의 형태를 조금 참고하시는 것도 좋다.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유리 창틀에 설치된 그 유리들은 아마도 would be placed 이렇게 설치될 것입니다. 자, with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어. 두꺼운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다운 되도록 하고 이 표현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 표현이 동사로 치면 in order to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명사로 하면 for the sake of예요. 그러면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활용도가 높죠. sake를 대문자로 쓰면 사케가 됩니다. 사케 스펠링이에요. 이거예요, 진짜. 일본 술 있죠, 일본 술. 맛있긴 한데 제가 일본 술 사케를 마시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뭐 매실 소주, 뭐 포도 소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케도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으로 넘어갈 때 이제 비행기가 너무 비싼 것은 못 타니까 조금 싼 걸로 하면 꼭 나가사키를 거쳤다가 가거든요. 나가사키 공항에 내려가지고 한 2시간이 남아가지고 와이프랑 돌아다니다가 부모님 사드린다고 사케를 샀어요. 사가지고 도착한 다음에 이제 부모님 집에 가려고 하루 묵는 사이에 사케를 한 통을 와이프하고 나하고 맛만 보자고 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결국엔 부모님을 다른 걸 사다 드셨어요. 그 둘이 다 마셨어요. 자, 모든 사람들인데 여기에 보니까 일단 조동사도 눈에 보이고 someone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목적어도 없고 그러면 someone을 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someone이 된 모든 사람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일단 목적어가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someone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some과 more는 common. some은 합치다죠. 다 come, 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소환하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를 소환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목적어가 없으니 소환이 된 사람이네요. 소환이 된 사람인데 그 목적을 여기다 적어놨죠. 이거 하라고 소환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거든. summon A to A에게 이거 하라고 소환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요 앞으로 넘어갔으니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한다? A는 summoned 되었다. 이거 하라고 하기 위해서 summon 된 사람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jewelry죠. 배심원의 duty. 의무를 위해서 appear. 출석하세요. 나타나세요. 라고 소환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렇게 묶여지죠. 이렇게 반드시 be present 있으셔야 됩니다. 출석하셔야 됩니다. 9시에 어디에? jewelry room에 대기실에. 그리고 나면 a few minutes later 몇 분 지나고 나면 court clerk 그 법원에 있는 직원들이 show a movie 영화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게 아웃라인드 된 영화냐 아웃라이닝 하는 영화냐에 대한 이거는 개요를 잡다잖아요. 아웃의 라인의 바깥쪽을 잡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요가 정리된 대략적으로 묘사된 이런 표현인데 이거의 단어에 대한 내가 감이 없으면 어법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죠.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What is going to happen? 무엇이 일어날 것입니까? 일어날지에 관련해서 그것을 아웃라인을 간략하게 표현해 주는 영화가 맞네. 목적어가 눈에 붙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법 형태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무엇이 일어날지에 관한 것을 아웃라이닝, 계략적으로 개요를 잡은 영화를 보여줍니다. 언제? Later in the day. 그날 오후에. 이제 이 as가 참 재밌어요. 내가 알고 있는 as는 뭐뭐처럼 뭐뭐 때문에 뭐뭐 할 때 뭐뭐 하듯이 뭐뭐 함에 따라 막 이런 뜻인데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Jury is select. 그 배심원들은 선택되었습니다. 뭐를 위해서? 특정 재판을 위해서. 언제?
in the day. 그날.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관계대명사냐 아니냐를 떠나서 앞에 있는 명사와 겹친 명사를 지워버리면 그 문장이 사용사로 바뀌어요. 근데 얘가 관계대명사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도 아닌 애가 왜 관계대명사 같은 짓을 하냔 말이야. 그래서 유사관계대명사. 그래서 앞문장을 수식해요. 명사를.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그 배심원이 선택됐죠. 특정 재판을 위해서 선택된 그 날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영화를 상영해 줍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와 영어의 이제 어순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후치수식이죠. 이게 한국어와 영어가 좀 안 맞기 때문에 반대로 되어 있죠.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은 이제 어법이 너무 심심하죠? 어법이 너무 심심하니까 제가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디테일한 것을 본다, 잘 본다, 못 본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제 어법이 심심해서 제가 내용을 한번 물어볼게요. 잘 본다, 못 본다? 해석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알겠죠? 1번, 2번.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모든 사물이 다 보이는 거죠.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바람은 부는 거야? 왜 눈 뜨고 코 베이징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쟤는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녀? 머리는 왜 풀었대? 이제 이런 게 우울증에 빨리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모든 사소한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좀 내려놓는 사람들 있죠. 뭐 그럴 수 있지. 저러던가. 난 별 상관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성질 가진 사람들은 우울증을 적게 걸린다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GABA. 너 이제 가봐가 부족한 거야. 재미없네요. 좀 웃어봐. 좀 이것들은 이제 좀 감성이 메말라가지고 유머가 들어가질 않아. 지금 그걸 유머라고 하십니까? 자, 그래서 GABA 물질이 부족해요. 디프레스 된 사람은. 근데 그 GABA가 명사에 대한 콤마는 동격입니다. 설명이죠. 뉴런은 신경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트랜스는 옮기다고 미타는 그죠? 물질이니까 신경을 이송시켜주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 물질이 link A to B, A를 B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를 수동태로 쓰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A가 앞으로 가면 A는 연결이 되죠. to B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 무슨 공룡이 밖에서 걸어다니나요? 쿵. 그래서 시각적 기술에 연결하느냐 아니라 연결된 전달 물질이 있다. 그게 바로 GABA의 정의죠.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링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연결하느냐 아니라 연결된 전달자이다. 그리고 그 물질은 무엇을 도와준다? 우리가 무시하도록 도와줘요. 근데 GABA가 디테일을 무시하게, 쉽게 말하면 좀 내려놓게 도와주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그게 없으니 디테일한 것을 무시할 수 없게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시를 못해요. 그 무시할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디테일을 무시하는 것을 비주얼 스킬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걸 안 보는 것도 세상을 사는 기술인 거죠. 그죠? 요즘 어떻게 좀 디테일을 좀 버리고 사세요?
아직도 잘 안 나아져요? 그럼 본인이 피곤해져요? 디프레스 본인이 받아요? 지금 연습 중이죠?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죠, 당연히. 연습 좀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인생은 연기야. 자, 봐봐. 근데 그 디테일이 어떤 디테일이냐? 바로 이거 뒤에 있는 목적어를 둘러싸고 있는 디테일이네. 목적어가 있네. 뭔가 사물을 둘러싸고 있는 건데 그 사물이 어떤 사물이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우리의 눈이 집중되어 있는 사물을 둘러싸고 있는 디테일. 디테일은 필요 없고 내가 사물만 잡으면 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물에. 재밌지 않아요? 해석이 그래도 이렇게 탁탁탁 정말 배운 대로 딱딱 떨어지면 보람차죠. 잠깐 쉬었다가